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거품이 가득 껴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 많이 빠진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볼 텐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중형 SUV 차량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거품이 꼈다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제 왼쪽에 있는 저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보더라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출고가 엄청나게 지연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풀옵션 신차를 4,800만 원 주고 뽑았어. 근데 그 차가 중고로 나왔을 때는 5천만 원이 넘어. 이랬던 적이 있었던 그런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더라도 감가가 뭐 거의 안 되는 이런 수준을 보여줬었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거품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형 하이브리드 SUV 차량들을 좀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근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들을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왼쪽에 인기 있는 요 소렌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가 사실 요즘도 7,000대, 8,000대 정도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그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요 헤드램프가 기아의 패밀리룩처럼 기역자 형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요 앞모습에서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초창기에 나왔던 소렌토는 여기에 동그란 기아가 들어가고, 일정 연식 이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아 엠블럼이 신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존 거냐 이후 거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모습 디자인이 일반형 모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전용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램프라든지 방향지시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LED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보면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요 휠이에요. 휠이 가장 낮은 트림에서는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래비티까지 올라오게 되면 19인치 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휠 인치수에 따라서, 그리고 전륜구동이냐 사륜구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연비가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뛰었을 때 사륜구동으로 뛰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비가 대략 한 1000km 가까이 주행하고 나서 14.7km/L가 실연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휠 인치수가 좀 작은 애들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차량이거든요. 사륜구동은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한들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 들어가는 거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게 LED 헤드램프가 안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와요. 4천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돈을 썼는데 벌브 타입으로 들어오면 약간 느낌이 좀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요, 뒤쪽에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요 뒤쪽으로 봤을 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형 SUV 정도 되면 5인승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트 개수를 6인승이나 7인승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은 이렇게 뒷좌석까지 펼칠 수 있는 6인승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6인승 옵션이 한 75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6인승인지 7인승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게 신형하고 구형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시트부터가 일단 형상이 다르죠. 요거는 이제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요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송풍구 있죠. 신형부터는 저게 하나로 통합형으로 들어가고, 구형에서는 요걸 위아래로 나눌 수 있게 총 8개의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실내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처럼 막 12.3인치가 통합형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10.25인치가 들어갔는데, 요것도 이제 기본 트림에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노블레스 이상으로 가야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HDA2 버전이 들어가 있지만 요 소렌토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HDA1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그니처까지는 올라와야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 HDA1이나 HDA2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HDA2 버전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HDA1 버전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주행하는 정도로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으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앞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사운드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도어 그릴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기본 스피커가 이제 6개인가가 들어가고 크레를 선택해야 10개가 넘어가는 스피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요. 앞 뒤로 해서 큰 폭으로 열리다 보니까 개방감 있는 차량을 원한다 라고 하면
파노라마 선루프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건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기본 트림 가격이 한 3,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소렌토가 막 옵션 다 넣고 이러다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현행 소렌토보다 아무래도 옵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꽤나 저렴했던 그런 자동차예요. 거기에다가 제 옆에 있는 차량은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차량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개별 소비세 할인도 있었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한 4,2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나 드라이브 와이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사운드 이런 것들을 넣다 보면 이 차량의 가격이 대략 한 4,6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이제 3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기아의 감가다라고 하면 뭐야 그냥 평범하게 감가가 됐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왔던 소렌토들이 원래 감가 수준이 이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출시된 지 1년 정도 됐고 뭐 주행거리 만 킬로 된 소렌토가 막 100만 원 감가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감가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차량이 한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이제 거품이 좀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이런 데서 드는 겁니다. 실제로 한 1, 2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됐거나 이런 차량들을 가져와야 3천만 원 초중반인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전기차 인기가 많이 높아져서 이 중형 하이브리드 SUV가 예전만큼은 감가 방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한번 보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형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좀 더 나중에 나온 차량이니만큼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들이 조금 많아요. 일단 외관에서 보면은 이 차량이 기본 트림인지 중간 트림인지 제일 높은 캘리그라피 트림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LED DRL 위와 아래로 해서 블럭형으로 들어가 있는 그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익스클루시브 아니면 프레스티지입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그릴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관만 보고 이 트림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뭔가 여기 이제 카메라가 하나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가 없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산타페들이 제일 윗등급 트림에만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이 어라운드 뷰를 못 넣게 되어 있었고, 중간급 트림,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파킹 어시스트 1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어라운드 뷰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도 아니고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을 넣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휠 옵션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딱 보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하이브리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 고르고 최대 옵션까지 오르면 20인치 휠까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뭐 20인치 휠 넣고 뭐 사륜구동까지 들어간 이 차량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거의 1000km까지 주행을 했을 때 실제 풀토플 연비가 14.3km/L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지간하면은 20인치 휠 말고 이렇게 18인치 휠에다가 전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 좋자고 타는 차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내가 외관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 해서 연비를 깎아먹는 행위는 가성비가 좋은 옵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소렌토 대비해서 이 산타페가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kW급 모터를 사용하고 신형으로 올라오면서 47kW급 모터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47kW 모터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 자체는 5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뭔가 이제 디자인 자체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법한 그런 느낌이죠. 리어램프나 이런 것들은 한솥 에디션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 자체가 이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렌토나 콜레오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뒤쪽을 완만하게 깎아놓는 게 아니라 정통 SUV처럼 뒤쪽까지 D필러를 길게 뽑아서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됐었냐면, 이 차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캠핑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가고 트렁크 공간이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성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인 만큼 위쪽으로 루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이런 식으로 넣고 키를 돌리면 이렇게 손잡이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루프탑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는 캠핑이 활성화되던 때에 나왔던 거였고, 지금 자체는 뭐 이제 캠핑 말고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차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있는 걸 보면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 때 뒷벽에 부딪히지
부딪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보면 소렌토나 뭐 콜레오스나 이런 여러 가지 중형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도 트렁크 공간이 제일 넓습니다. 거의 준대형에 가까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실내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실내 옵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산타페가 나오면서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HDA 1 버전의 주행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예전 차량들은 뭐 현대 스마트 센스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지 않으면 HDA 1도 그냥 안 들어갔었는데 요 차량부터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적으로 봤을 때 기본 옵션이 많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프레스티지에서 딱 빌트인 캠 하나만 넣은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위로 봤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죠. 그냥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옵션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프레스티지를 고르고 나서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트 플러스라는 옵션이에요. 이게 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쪽에 보면 이 도어에 뭐가 없죠? 메모리 시트가 빠지는 거예요. 프레스티지 트림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파킹 어시스트랑 메모리 시트를 위한 이 시트 플러스, 요 두 가지 옵션 정도는 선택되어 있는 게 좋은데 아쉽게도 요 차는 그 두 가지 옵션이 빠져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옵션이 빠져 있는 요 산타페가 대략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산타페 프레스티지 트림만 하더라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대략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였고 여기다가 옵션을 좀 붙이다 보면은 대략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출고가 됐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년 정도가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가 25,000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 형성이 돼 있어요. 아직도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풀 체인지가 된 산타페다 보니까 소렌토보다 실내에 뭐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 2나 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이런 옵션들도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중형 하이브리드 SUV 그랑콜레오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중형 하이브리드 SUV가 토레스나 액티언도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전장 재원이 조금 짧다 보니까 이렇게 그랑콜레오스로 준비를 했어요. 요 그랑콜레오스가 앞모습만 보고도 요 트림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게 붙어 있다라고 해서 얘가 에스프리 RP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붙여놓은 거고 에스프리 RP는 전용 트림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 앞에 로장주도 다크 틴티드 엠블럼이라 그래서 에스프리 RP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릴의 형태가 살짝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은 아이코닉에 해당하는 차량인 겁니다. 아이코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옵션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휠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코닉 트림을 고르고 나서 40만 원 정도를 더 내면 이렇게 20인치 휠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외관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20인치 휠 넣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랑콜레오스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뛰면서 실연비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테스트했던 그 에스프리 알핀 20인치 휠 넣고 달렸던 차량이 실연비가 18.3km/L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연비나 이런 것들에서는 다른 두 차량들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높은 연비를 가진 것과 별개로 약간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리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미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센터에 입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중고를 구매하시더라도 센터에 가서 한번 점검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현대기아 차량들은 직병렬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사실 병렬식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직렬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내도로에서 주행 상황에서는 엔진은 그냥 배터리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구동은 모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도 꽤 넉넉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랑콜레오스는 시트 구성이 6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할 수가 없고 5인승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6명을 태울 일이 있거나 아니면 7명을 태워야 되는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을 할 수조차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그랑콜레오스는 가장 아래급 트림은 사실 옵션 차이가 좀 성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이코닉이나 에스프리 RP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정도의 차이점이지 그 외에 뭔가 모터 성능이나 옵션이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거를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이코닉하고 에스프리 RP는 옵션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 트림하고 아이코닉은 어느 정도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바로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기본 트림에는 들어가지가 않고 아이코닉부터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 웨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웨일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웹서핑이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좌석마다 열선 통풍 시트 켤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3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여기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기 있는 이 보스 사운드, 요것도 옵션입니다. 저게 이제 스피커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요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20인치를 넣는 것, 여기까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연식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게 처음 나왔던 그랑콜레오스는 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식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 외에는 사실 그랑콜레오스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센터 디스플레이나 뭐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 주행 보조 기능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그랑콜레오스가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 그랑콜레오스가 처음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아이코닉 깡통 트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서 4,15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옵션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가 거의 한 4,500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10,000km가 채 안 됐거든요. 벌써 3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10,000km도 안 타고 벌써 1,000만 원 정도 까진 거면 확실히 요 3가지 차량 중에서 감가는 제일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현대 기아가 아니라 르노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가 조금 더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랑콜레오스를 타는 차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고 연식도 얼마 안 된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를 신차로 뽑으신 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요 인기가 많았던 중형 하이브리드 SUV들이 얼마나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얼마나 감가가 정상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감가가 거의 1년에 100만 원, 150만 원 요 정도 수준으로 되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일반적인 차량들의 감가 수준 정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고로 사는 것도 나름 가성비는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수출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소렌토 한번 출고하는 막 1년 반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량들이 한 달 내지 2달 정도면 신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감가가 좀 정상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차량이 모두 다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나름 괜찮은 가성비 차량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3가지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